네, 안녕하십니까. AFPK 강의를 진행하게 될 송현남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AFPK 부동산 설계 이제 과목인데요. 예, 그 AFPK 자체가 워낙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AFPK에 대한 설명을 드릴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설계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OT 아닌 OT로 조금만 해드릴게요. 예. 우리 부동산 설계인데요. 이 부동산 설계가 실은 이제 CFP 과목에서 보면 이제 호주에도 CFP가 있고 미주 지역에도 있는데, 이 과목이 원래는 투자 설계 일부예요. 해외에서는 투자 설계 일부로 포함되어져 있는데, 우리 이제 국내에서만, 그죠? 대한민국에서만 부동산에 대한 자산 영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부동산 설계를 투자 설계에서 이렇게 일부를 빼낸 거예요. 그러면 실은 큰 틀에서 바라보면 이 부동산 설계가 투자 설계의 일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냐면 이 투자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설계에서도 고득점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가치평가라 이거예요. 당연히 이 가치평가를 해서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인지에 대한 파악, 그렇죠? 판단 매우 중요하겠죠. 이 가치평가를 한 이후에 얘를 갖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진행을 할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부동산은 실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살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평가는요, 단순히 이 부동산이 뭐 10억짜리야, 20억짜리야 이 내용이 아니라 투자 가능성 판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 가능성이란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보다 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수익이나 이익이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장에 넘어가게 되면 3장에서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볼 건데요. 그 부분에 문제가 많이 몰려져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얘는 이제 투자 설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가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첫 번째죠. 부동산 설계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부동산 하면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법률적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법률적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한자죠. 실은 한자. 우리 서류상의 부동산에 관련되어진 서류들을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동산의 법률적인 측면들이나 법적에서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서류는 우리 공적 장부라고 하는, 그렇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든가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같은 것들, 이러한 서류에서 어떤 걸 보고 어떻게 판단해낼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묻는 게 또 하나의 부분들이 돼요, 부동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뭐가 되냐면, 가치평가하고 법서류 봤으면 실은 투자 가능성, 서류 보고 별 문제 없으면 살지 말지를 결정할 때 얘네들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느 지역이 좋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판단이에요. 투자 지역에 대한 판단인데, 이런 것들 우리 뭐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용도 지구 이런 것들로 해서 구역을 구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을 판단해내는 저 투자 가능한 장소라든가 공간을 판단해내는 이런 지역적인 부분들을 구분하는 방법들, 그렇죠? 이런 지역에 뭐가 가능하고 어떻게 할 수 있고,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고,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 대한 판단이 되겠죠. 크게 부동산 설계를 구분해서 보자면은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게 우리 AFPK에서의 부동산 설계의 기본적인 틀이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학습을 하실 때도요,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지 판단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책에 나온 내용들 중에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 중요하겠죠. 법이나 우리 서류, 공적 장부들, 이런 서류들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부분이 나왔다,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의 특색들, 여기 이런 부동산이 좋다, 이런 게 나쁘다, 이론에 대한 부분들,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왔다, 여기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부동산 설계는요, 실은 지금 학습하시는 AFPK에서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 부동산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득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공식이 매우 깊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식의 난이도도 약간 낮은 편이고요, 내용의 깊이도 많이 들어가려다가 핵심만 탁 짚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 위주로 잘 정리해서 내용만 잘 받으면 80점 이상 무조건 나올 수 있는
80점은 무조건 넘을 수 있는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전력 과목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여기에서 고득점을 따셔야지 AFPK에서 전체 평균을 넘는데 수월해질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 간단하게 그 부동산 설계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네. 1장부터 이제 본 강의를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자, 먼저 1장 보시면은요. 8페이지에 이제 1장 학습 목표 나와 있고 9페이지에 1절 부동산 설계와 산업부터 시작을 하네요. 1장은요. 부동산 설계의 이해예요. 이해.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설계는 무엇인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OT 있잖아요. 요거에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교재에 있는 내용들 몇 가지만 좀 밑줄 그으면서 핵심 좀 정리할 거고요. AFPK 시험은 이제 처음에 지금 응시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한번 응시해 보신 분도 있으실 건데요. 시험 자체가 핵심 키워드나 포인트를 갖고 여기서 내용을 조금씩 바꾸거나 변형시키는 부분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의 밑줄을 그으면서 이 내용들의 핵심을 딱 찍고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판서나 또는 말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할 거예요. 책을 보는 시간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거나 이거 강의가 책만 보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밑줄 긋고 학습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주부터. 부동산 자산은 세 가지 측면의 모티브를 갖고 있다. 첫 번째가 용도를 찾는 부지. 그 아래쪽 둘째는 부지를 찾는 용도. 마지막 셋째는 기회를 찾는 자본. 이렇게 세 가지의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부지 찾고 용도 찾고 자본이 있어야지 결합돼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고 팔고 그렇죠. 이렇게 운영한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은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고요.